강원도의 겨울숲은 숨을 먹게 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산속에서 김민재는 총을 쥔 손이 얼어붙는 걸 느끼며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그 옆 이준호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 빌어먹을 세상을 다 녹일 것 같은 미소로. 민재는 25세, 준호는 26세. 둘은 서울에서 함께 자란 절친이었다. 민재는 늘 준호를 태양이라 불렀다. 준호는 어디서나 빛났고 민재는 그 빛에 끌리면서도 늘 한 발짝 뒤에 서 있었다. 하지만 오늘 이 사냥 여행은 달랐다. 민재는 무언가를 결심한 듯 총을 고쳐주며 준호를 힐끗 보았다. 그의 심장은 이미 총성보다 빠르게 뛰고 있었다. 강원도의 깊은 산. 그들은 사냥을 위해 이곳에 왔다. 민재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산장은 이 마을에서 유일한 쉼터였다. 하지만 이번 여행은 단순한 사냥이 아니었다. 민재는 준호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을 품고 있었다. 그 비밀은 그의 가슴을 짓눌렀고 매 순간 준호의 웃음에 더 깊이 파묻혔다. 민재야. 너무 진지하다. 준호가 눈덩이를 던지며 웃었다. 곰이라도 잡으러 온 거야. 민재는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은 준호의 얼굴에 머물렀다. 그 순간 바람이 먹고 숲은 고요해졌다. 민재는 느꼈다.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말할 수 없을 거라는 걸? 그들의 우정은 10년을 이어왔다. 초등학교 때 준호는 민재를 놀리던 아이들로부터 구해줬다. 그때부터 민재는 준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준호는 늘 여자친구들과 짧은 연애를 반복했고 민재는 그저 조용히 지켜봤다. 하지만 민재의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졌다. 그는 자신이 준호를 사랑한다는 걸 깨달았다. 그건 우정이 아니었다. 사랑이었다. 민재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준호야.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준호의 미소가 살짝 흔들렸다.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인데? 민재는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그의 손이 떨리며 총을 더 세게 쥐었다. 눈보라 속에서 그의 마음은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며 둘은 사슴의 흔적을 쫓았다. 하지만 민재의 머릿속은 사슴이 아니라 준호로 가득했다. 준호는 여전히 무심한 듯 농담을 던졌지만 민재는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걸 느꼈다. 준호도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걸까? 그날 밤 산장에서 둘은 난로 앞에 앉았다. 불꽃이 타오르는 소리만 들렸다. 민재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준호야.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준호는 고개를 돌려 민재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말해. 뭐든지. 민재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난 너를. 그 순간 창밖에서 들려온 날카로운 소리가 둘을 멈추게 했다.
야생동물의 울음소리였다. 준호는 벌떡 일어나며 말했다. 민재. 총 챙겨. 나가봐야겠어. 민재는 망설였다. 그의 고백은 또다시 미뤄졌다. 하지만 이번엔 다를 거라 다짐하며 그는 준호를 따라 숲속으로 뛰어들었다. 눈보라가 거세졌다. 민재와 준호는 손전등을 들고 숲을 헤쳤다. 어둠 속에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메아리쳤다. 민재는 총을 단단히 쥐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준호에게로 향해 있었다. 방금 전 산장에서의 그 순간 그는 고백할 뻔했다. 하지만 이제 숲의 긴장감이 그의 용기를 다시 삼켰다. 저기. 준호가 속삭이며 손전등을 한 방향으로 비췄다. 눈 속에 희미한 발자국이 보였다. 사슴인지, 곰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알 수 없었다. 민재는 준호의 옆에서 숨을 죽였다. 준호의 어깨가 그의 팔에 스쳤다. 그 짧은 접촉에도 민재의 심장은 다시 요동쳤다. 괜찮아. 준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빛났다. 응, 그냥. 좀 추워. 민재는 거짓말을 했다. 추위 따윈 문제가 아니었다. 그의 몸은 뜨거웠다. 준호에 대한 감정으로, 두려움으로, 그리고 이 순간을 놓칠지도 모른다는 불안으로. 그들은 발자국을 따라 더 깊이 들어갔다. 준호는 앞장섰고, 민재는 그의 뒤를 따랐다. 준호의 뒷모습을 보며 민재는 지난 시간을 떠올렸다. 대학 시절. 준호가 새 여자친구를 소개할 때마다 민재는 웃으며 축하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칼로 찢기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그는 늘 준호의 행복을 빌었지만 그 행복에 자신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다. 갑자기 준호가 멈췄다. 민재. 들었어. 민재는 귀를 기울였다. 바람 소리 사이로 낮은 으르렁거림이 들렸다. 그의 손이 본능적으로 총으로 갔다. 곰인가?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조심해.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튀어나왔다. 민재는 반사적으로 총을 겨누었지만 준호가 그의 팔을 잡았다. 기다려. 사슴이야. 민재는 숨을 몰아쉬며 총을 내렸다. 사슴은 그들을 잠깐 바라보다 눈 속으로 사라졌다. 준호가 웃으며 말했다. 너무 긴장했어. 민재야. 진정해. 하지만 민재는 진정할 수 없었다. 준호의 손이 그의 팔에 닿은 순간 그의 온몸이 떨렸다. 그들은 산장으로 돌아왔다. 난로 앞에서 다시 마주 앉았다.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민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음을 알았다. 준호야. 아까 하려던 말. 준호는 민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말해. 나 듣고 있어. 민재는 심호흡을 했다. 난 너를 사랑해. 시간이 멈춘 듯했다.
준호의 눈이 커졌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재는 자신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는 준호의 침묵을 견딜 수 없었다. 미안해. 그냥 잊어줘. 민재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준호가 그의 손을 잡았다. 민재야. 나도 우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도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민재는 숨을 멈췄다. 준호의 손은 따뜻했고 그 따뜻함은 민재의 가슴을 뒤흔들었다. 준호는 말을 이었다. 나 사실 나도 너를. 하지만 그 순간 산장 문이 거칠게 열렸다. 마을 사냥꾼인 최영식이 헐레벌떡 들어왔다. 곰이야. 마을 근처에서 곰이 나타났어. 민재와 준호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대화는 또다시 끊겼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준호의 손이 민재의 손을 놓지 않았다. 곰의 출현 소식은 산장을 뒤흔들었다. 민재와 준호는 급히 장비를 챙겼다. 최영식은 다급한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다. 마을 외곽의 농장에서 가축이 공격당했고 곰의 발자국이 발견되었다. 민재는 준호의 손을 놓으며 총을 들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여전히 준호의 미완성 문장으로 가득했다. 나도 너를 애 준호는 무슨 말을 하려 했던 걸까?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다. 셋은 마을로 향하며 어둠 속을 뚫었다. 민재는 준호의 옆에서 걷다가 문득 그의 표정을 살폈다. 준호는 평소처럼 밝았지만 그의 눈에는 미묘한 불안이 스쳐갔다. 민재는 그 불안이 곰 때문인지 아니면 방금 전의 대화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준호야. 아까 무슨 말을 하려 했어?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준호는 걸음을 멈추고 민재를 바라보았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곰부터 해결하자.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답답함이 치밀었다. 그는 준호의 대답을 원했다. 아니. 필요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주민들은 공포에 휩싸여 있었다. 농장 주인인 박할머니는 울며 말했다. 내 소들이 그 곰이 다 망가뜨렸어. 민재는 주민들을 진정시키며 상황을 파악했다. 곰은 아직 근처에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최영식이 제안했다. 우리가 셋이서 숲으로 들어가야 해. 더 피해가 생기기 전에. 민재와 준호는 서로를 마주 보았다. 준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같이 가자. 민재야. 우리 둘이면 뭐든 할 수 있잖아. 그 말에 민재의 가슴이 다시 뛰었다. 그는 준호의 자신감에 끌렸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만약 이번 사냥에서 무슨 일이 생긴다면? 만약 준호가 다친다면? 그들은 숲으로 다시 들어갔다. 최영식이 앞장섰고 민재와 준호는 뒤를 따랐다. 눈은 무릎까지 쌓였고 바람은 귀를 찢을 듯 날카로웠다. 민재는 준호의 옆에서 걸으며 그의 손을 스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총을 더 세게 쥐었다. 갑자기 최영식이 손을 들어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다. 저기.
봐.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움직였다. 곰이었다. 민재는 숨을 멈췄다. 곰은 그들을 아직 눈치채지 못한 듯했다. 준호가 속삭였다. 민재. 준비해. 민재는 총을 겨누었지만 그의 손은 떨렸다. 곰 때문이 아니었다. 준호의 목소리. 그의 존재가 민재를 흔들었다. 그 순간 곰이 고개를 돌렸다. 붉은 눈이 그들을 노려보았다. 최영식이 소리쳤다. 사. 민재는 방아쇠를 당겼지만 총알은 빗나갔다. 곰이 포효하며 달려들었다. 준호가 민재를 밀치며 외쳤다. 민재. 조심해. 민재는 눈 속에 쓰러졌다. 곰이 그들 위로 덮쳐오려는 순간 준호가 총을 쏘았다. 총성이 숲을 갈랐다. 곰은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최영식이 달려가 곰이 죽었는지 확인했다. 살았어. 다들 괜찮아. 민재는 준호를 바라보았다. 준호는 숨을 몰아쉬며 민재의 손을 잡았다. 너 괜찮아. 민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민재는 확신했다. 준호도 무언가를 느끼고 있다. 곰은 쓰러졌지만 민재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준호의 손이 그의 손을 잡고 있었고 그 따뜻함은 민재의 가슴을 뒤흔들었다. 최영식은 곰의 상태를 확인한 뒤 마을로 돌아가 도움을 요청하러 갔다. 이제 숲에는 민재와 준호, 그리고 그들 사이에 무거운 침묵만 남았다. 준호야, 민재가 입을 열었다. 아까 내가 하려던 말이. 준호는 고개를 돌려 민재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복잡했다. 민재. 나 사실. 나도 너를 좋아해. 민재는 숨을 멈췄다. 준호의 말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좋아해라는 말은 우정일까? 사랑일까? 민재는 확신할 수 없었다. 무슨 뜻이야?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는 한숨을 쉬며 눈밭에 주저앉았다. 나도 모르겠어. 그냥 너랑 같이 있으면 뭔가 달라.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느낌이야. 민재는 준호의 옆에 앉았다. 눈이 그들의 옷을 적셨지만 둘 다 신경 쓰지 않았다. 민재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나한테 넌 그냥 친구가 아니야. 난 너를 사랑해. 준호야. 진심으로.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눈밭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민재는 그의 침묵이 두려웠다. 하지만 준호가 다시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민재. 나 사실. 나도 그걸 느꼈어. 하지만 난 무서웠어. 내가 이런 감정을 가질 줄 몰랐어. 민재는 준호의 손을 잡았다. 나도 무서워. 하지만 너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민재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근데 우리 부모님 그리고 마을 사람들 이걸 받아들일까? 민재는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다. 한국의 작은 마을. 보수적인 환경에서 그들의 사랑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터였다. 하지만 민재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가 서로를 믿는다면? 뭐든지 이겨낼 수 있어. 그들은 산장으로 돌아왔다. 밤이 깊었고 눈보라는 잦아들었다. 난로 앞에서 준호는 민재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민재, 나 너랑 같이 있고 싶어. 이 감정이 뭐든 간에 너랑 같이 알아가고 싶어. 민재는 준호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나도 그래. 하지만 그들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주민들이 산장으로 몰려왔다. 그들은 곰 사냥에 대해 이야기하려 했지만 민재와 준호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고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한 노인이 소리쳤다. 이게 뭐야? 남자 둘이 저렇게 가까이 붙어 있다니? 민재는 준호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린 그냥 우리 자신일 뿐이에요. 그게 뭐가 잘못됐죠? 주민들의 시선은 차가웠다. 준호는 민재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민재, 같이 버텨보자. 그 순간 민재는 알았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과 싸워야 할 용기였다. 마을 주민들의 비난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민재와 준호는 산장 문 앞에 서서 그들의 분노를 마주했다. 한 중년 남성이 소리쳤다. 너희 때문에 마을 망신이야. 이런 짓은 용납할 수 없어. 민재는 이를 악물었다. 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산장은 마을의 중심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 산장은 그들의 사랑을 둘러싼 전쟁터가 되었다. 준호가 앞으로 나섰다. 우리가 뭘 잘못했죠? 우린 그냥 서로를 사랑할 뿐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민재는 준호의 용기에 감동받았다. 그는 준호의 손을 더 세게 잡으며 말했다. 우린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들은 민재의 아버지 김철수 씨를 불렀다. 철수 씨는 굳은 표정으로 산장에 들어왔다. 그는 민재를 바라보며 말했다. 민재야, 이게 무슨 일이냐? 민재는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아빠, 난 준호를 사랑해요. 그게 전부예요. 철수 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결국 한숨을 쉬며 말했다. 너희가 뭘 하든 마을은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여기서 더 이상 살 수 없을지도 몰라. 민재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아버지의 말을 이해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날 밤
민재와 준호는 산장 지붕 위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다. 눈은 그쳤고 하늘은 맑았다. 준호가 말했다. 민재, 우리가 서울로 돌아가면 좀 나아질까?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어디를 가든 이런 시선은 있을 거야. 하지만 난 너랑 같이라면 괜찮아.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민재의 손을 잡았다. 나도 그래. 근데 우리 진짜로 이겨낼 수 있을까? 민재는 준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린 이미 곰을 이겼잖아. 사람들 쯤이야. 같이 싸워보자. 다음 날 그들은 마을 회관에서 주민들과 마주했다. 민재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게 왜 잘못인지 누가 정하는 겁니까? 우린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를 받아들여 주세요. 그의 말에 몇몇 주민들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여전히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다. 그때 박 할머니가 앞으로 나섰다. 내 소들을 지켜준 게 너희야. 너희가 어떤 사랑을 하든 그건 너희 마음이지. 난 반대 안 해. 박 할머니의 말은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몇몇 젊은 주민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재와 준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마을의 분위기는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박 할머니의 지지로 몇몇 주민들이 민재와 준호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들이 많았다. 민재는 아버지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다. 민재야, 난 너를 사랑한다. 하지만 이 마을에서 너희가 행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철수 씨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 나도 알아요. 근데 난 준호랑 같이 있고 싶어요. 어디서든. 철수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너희가 선택한 길이 쉽지 않을 거다. 하지만 내가 너를 막을 순 없지. 민재는 아버지의 말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받아들이려 한다는 걸 느꼈다. 한편 준호는 마을의 젊은이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는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난 민재를 사랑해요. 그게 내 전부예요. 여러분이 우리를 싫어해도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그의 솔직함에 몇몇은 마음을 열었다. 특히 마을의 젊은 여성 지은이 준호의 편에 섰다. 사랑은 사랑이에요. 누가 뭐라 하든 너희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마을의 보수적인 어른들은 민재와 준호를 마을에서 쫓아내려 했다. 그들은 산장을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재의 아버지는 경제적 타격을 걱정했지만 민재를 내쫓지는 않았다. 그날 밤 민재와 준호는 산장에서 미래를 이야기했다. 준호가 말했다. 민재, 우리 서울로 가는 게 나을까? 아니면 여기서 계속 싸울까?
민재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여기서 시작했으니 여기서 끝내보자. 우리가 마을 사람들 마음을 바꿀 수 있다면 어디서든 할 수 있어. 그들은 마을 축제를 준비하며 주민들과 가까워질 기회를 만들었다. 민재는 사냥꾼으로서의 기술을 살려 축제에 필요한 음식을 준비했고, 준호는 마을 아이들과 함께 공연을 기획했다. 축제날. 마을 광장은 웃음과 음악으로 가득 찼다. 민재와 준호는 무대에 올라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눴다. 민재가 말했다. 우린 그냥 사랑하는 두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죠? 그게 다르지 않아요. 그들의 말에 몇몇 주민들은 박수를 쳤다. 하지만 여전히 차가운 시선을 보내는 이들도 있었다. 축제가 끝난 후 민재와 준호는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들은 알았다. 이 싸움은 길고 험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가 있기에 두려워하지 않았다. 축제는 성공적이었지만 마을의 갈등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민재와 준호는 매일 작은 싸움을 이어갔다. 누군가는 그들의 손을 잡은 모습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고, 누군가는 그들의 용기에 감동받았다. 민재는 준호와 함께 마을의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다. 그들은 산장을 리모델링해 젊은이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다. 여기서 우리처럼 다른 사람들도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는 곳을 만들자. 민재의 말에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들의 꿈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을의 보수적인 세력은 여전히 그들을 배척했다. 한날, 산장에 누군가가 돌을 던졌다. 창문이 깨졌고, 민재는 분노로 몸을 떨었다. 준호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괜찮아. 민재. 우리가 이겨낼 거야. 그들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 민재는 좌절감에 빠졌다. 준호. 우리가 여기서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준호는 민재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우리가 서로를 믿는 한 어디서든 살아갈 수 있어. 그들의 사랑은 점점 더 강해졌다. 하지만 마을의 반대는 그들의 결심을 시험했다. 어느 날, 민재의 아버지가 그들을 불렀다. 민재, 준호, 너희가 정말 이 길을 가고 싶다면? 내가 도와줄게. 민재는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의 지지는 그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들은 산장을 개조하기 시작했다. 마을의 젊은이들이 도움을 주었고, 지은은 디자인을 맡았다. 산장은 점점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갔다. 민재와 준호는 그곳에서 커뮤니티를 만들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의 다양성을 알리기 위해 워크숍을 열었다. 한 번은 서울에서 온 플러스 활동가가 그들의 산장을 방문했다. 그는 민재와 준호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았다. 너희는 이 작은 마을에서 큰 변화를 만들고 있어. 그 말에 민재와 준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은 알았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었다. 1년 후, 산장은 강원도의 새로운 명소가 되었다. 민재와 준호는 산장을 희망의 쉼터로 이름 지었다.
그곳은 사랑과 자유를 꿈꾸는 이들에게 열려 있었다. 마을 사람들 중 일부는 여전히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많은 이들이 그들의 용기에 감화되었다. 민재와 준호는 매일 아침 산장 앞에서 손을 잡고 일출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말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 이제 어디로 갈까? 준호가 웃으며 말했다. 어디든. 너랑 같이라면. 그들의 사랑은 마을을 넘어 전국으로 퍼졌다. 희망의 쉼터는 LGBTQ 플러스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민재의 아버지는 이제 그들을 자랑스러워했다. 너희가 내 아들이야. 철수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마지막으로 민재와 준호는 산장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마을의 젊은이들과 박할머니, 그리고 몇몇 지지자들이 참석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맹세했다. 어떤 폭풍이 와도 우린 같이 이겨낼 거야. 결혼식 후 그들은 다시 숲으로 사냥을 나갔다. 하지만 이번엔 총 대신 카메라를 들었다. 그들은 사슴과 새들을 찍으며 웃었다. 민재는 준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내 손길이 총성보다 빠르게 내 심장을 꿰뚫었어. 준호는 웃으며 답했다. 그리고 넌 내 심장을 영원히 사로잡았지.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싸우고, 사랑하고, 꿈꾸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세상 어딘가에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었다.